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 다들 관심 있으시죠? 요즘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도 뭐 관리하러 오시지만 여러 가지 자가 관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피부 관리를 하다가 피부를 좀 민감하게 만든다든지 좀 빨개지고 색소가 남는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잘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건데 그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나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한 관리 이런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각질 제거예요. 각질 제거는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 제품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필링 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화학적으로도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너무 자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피부가 되게 좋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한 번은 제가 화장품 바르는 거를 보더니 왜 이렇게 피부를 세게 문지르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발랐는데 그 언니가 봤을 때는 제가 피부를 너무 세게 이렇게 문지르는 것처럼 보였대요. 피부를 이 정도 문지르면은 자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물리적 자극이 계속 피부에 쌓였을 때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피부 쪽 조언들을 보면은 피부를 살살살 다뤄야 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뭔가 시원하지 않고 세안할 때도 잘 닦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살살살 다뤘을 때 조금 더 피부가 생각보다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센 자극, 물리적 자극, 스크럽 이런 것들은 피부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렇게 줄여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스크럽이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각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다면 스크럽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피부, 조금 두껍고 쉽게 빨개지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2번까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스크럽을 하신 다음에는 재생을 해주셔야 돼요. 재생은 별건 아니고 그냥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아니면은 뭐 그냥 로션, 보습 크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발라주는 거예요. 스크럽 된 상태에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습을 해주면 스크럽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스크럽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스크럽 자주 하세요? 그러면 그 직후에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실제로는 피부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피부가 빨개지면은 정말 멈추셔야 되고요. 빨개지기 전에라도 평소보다 쉽게 빨개지는 단계가 되면 스크럽을 쉬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를 하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때를 밀 수는 없듯이 얼굴도 그래서 너무 자주 자극을 주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유튜브나 뭐 어디든 정보가 엄청 많아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도 정말 많고요. 어떤 거가 좋다라는 그런 제품 리뷰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면 좋은 점만 듣게 되니까 이거 쓰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피부가 달라질 것 같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좋다고 하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이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레티놀 크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레티놀 크림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농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레티놀 크림이 분명히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잔주름을 조금 좋게 해주고요. 피부 톤도 좀 밝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이 있어요. 단 레티놀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기미나 잡티 이런 것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비타민C 제품들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각질 제거를 위해서 뭐 아하나 바하 같은 그런 필링 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이러다가 한번 이제 얼굴에 자극이 확 가면서 얼굴이 빨갛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빨갛게 뒤집어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시키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빨갛게 된 그 붉은 자국들이 고스란히 색소 침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뵀던 환자분들 60대 분들 중에 그런 레티놀 크림을 고용량으로 누가 좋다더라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해 보셨던 분들 중에 얼굴이 많이 뒤집어지고 기미가 굉장히 악화되고 색소 침착이 남고 그렇게 되셔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저는 안타깝고 사실 그렇게 색소 침착이 한번 되면 그게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자극의 토닝 레이저만으로도 얼굴이 다시 또 쉽게 붉어지고 어떤 분은 그래서 레이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로 오기도 하시거든요. 일단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극이 된 피부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선택에 맡기는데요. 레티놀 크림도 이게 농도가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농도가 굉장히 낮은 것부터 그리고 매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저는 좋겠는데 조금 더 하시게 된다면 한 2번 정도까지만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티놀 크림이든지 비타민C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평소보다도 더 예민한 상태에서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UV에 의한 손상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평소 노출되는 광에 피부가 자극이 되는 정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물리적인 차단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모자를 쓰신다거나 양산을 쓰신다거나 그래서 그거는 지켜주시면은 훨씬 피부를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항상 내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그런 것을 항상 체크해 가면서 스크럽이든 기능성 화장품이든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내 피부를 지키는, 보호하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시간을 주고 너무 많은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